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그죠. 이 휴일 보내고 아침 되니까 되게 쌀랑해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추워서 다시 긴팔로 갈아입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다. 그거는 또 아니죠. 이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엄청 덥겠죠. 또 한 30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조금 떨어지다가 아마 그죠? 한 10월, 길면 11월 달까지도 조금 더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죠? 라니냐 영향으로 또 북극 한파 이래 되면 또 올겨울은 또 무지 추울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주식쟁이는 그죠. 어쩔 수 없어. 본능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그냥 주식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같이 이래 더울 때, 그죠? 더울 때,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 이런 말이 있죠. 지금 같은 이 시기에, 겨울, 북극 한파, 이것도 몰아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충 생각나는 게 계량기 같은 거, 이런 거 동파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북극 한파를 또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글쎄요, 주식쟁이의 본능 같습니다. 지금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요즘은 그죠, 특별히 할 게 없죠. 할 게 없다 보니까 장도 안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주식 토론, 나쁘게 이야기하면 술판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전히 그죠, 참 이 좁아 빠진 이 나라의 이념 전쟁이라는 게 왜 그래 강할까, 그죠? 참 이제 아이러니해요. 역사 때문인가? 고구려 백제신라 그때부터 이어진 어떤 그런 흐름인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역시 금투세죠. 금투세. 24일 민주당에서 내부 토론 한다 그랬죠. 어떤 결론이 나올 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아직도 약간 불안하다 느끼는 게, 왜냐하면 상당수는 안 그렇다는 거죠. 불과 몇 명 아니 모인 몇 명 정도 되는 이 술자리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돼요. 다 똑같은 주식쟁인데 지금 어렵고 힘든 게 저는 금투세 때문이다. 만병의 근원은 금투세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 또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는 어거지다 그거죠. 그건 어거지다. 있는 사람 몇 명이 만들어낸 그냥 루머다. 그냥 빠질 때 됐으니까 빠진 거고, 경제 흐름이 그런 거다. 경기 침체가 오니까 빠진 거다. 이런 논리,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죠? 대부분 주식한 사람들이 손실이 커요. 손실이 크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도 망했으니까 다 망해버려라. 그죠? 이런 심리. 어쨌든 다양해요. 그런데 문제는 금투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그래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게 참, 물론 제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죠. 그걸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아무 영향 없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항상 그런 이야기 하죠. 네가 그래 부자냐? 그죠? 그 부분이 좀, 24일 이후를 더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24일 날 내부 토론을 하고 나면 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25, 26 언제 발표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그죠? 이 어떤 정치라는 이 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갖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들고 가되 신규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확인하고 가야 된다.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금투세가
또 유야무야 넘어가게 또 이상하게 10월 달에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11월 달에 다시 거론해보자. 이러면 또 추가 폭락, 급락.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빠질 거 다 빠졌는데 여기서 또 빠진다고? 예, 빠진다 생각합니다. 왜? 수급이 없으니까. 거래가 없어도요. 사자가 없으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렇지만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금투세는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그죠? 폐지가 가장 좋지만 아니면 1년, 2년 유예라도 뭔가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물 폭탄 끝없이 쏟아진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그죠? 요즘 외인들 계속 주팔고 그러다 보니까 외인이 안 사주면, 그죠? 우리 시장 별볼 없죠? 기관들은, 그죠?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기관들은 항상 외국인 눈치 보고 비슷하게 따라하기. 안 꼴면 돼. 그 정도? 다른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죠? 여전히 도박판에 집중하는 모습. 개인들도 똑같아요. 오늘도 보면 그 아이언 디바이스 신규 종목 하나 등록됐어요. 아이언 디바이스. 아이언 하니까 무슨 골프 용품인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팹리스,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데 오늘 거래량이 한 5,200만 주 정도. 엄청나죠? 5,200만 주. 간만에 또 등록되니까 개인들 또 한장하죠. 시가가 플러스 157% 찍었어요. 시작가가 157% 찍고 고가가 순간 반짝반짝 162.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플러스 5% 찍은 거죠. 그러니까 시초가 157, 고가가 162, 저가가 플러스 50, 종가가 플러스 55, 1,900원에 끝났어요. 그 말은 대부분 다 물렸다 이래 볼 수도 있고, 역시나 똑같이 기관 외인 다 팔고 개인이 다 샀다. 그런 약간 비슷한 흐름이죠. 항상 나오는 흐름, 그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떤지 그것까지는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매출액도 60억대 이런 거, 그죠? 연간 매출액 60억인데 짜잘이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하루도 공모주 도박판 펼치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날이라고. 근데 역시나 5,200만 주 돈이 이쪽으로 다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거짓 별 일 없어요. 오늘 한가가 하나 갔거든요. TDS팜이라고. 얘도 신규 종목이에요. 그리고 어떤 바이오, 의학 이쪽 종이고. 왜 갑자기 한가 갔냐?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 없는 회사라. 그냥 질문을 하니까 대충 보니까 요즘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락이라죠. 락업 걸린 거 해제되면 그냥 바르는 거예요. 물량 나오면 폭탄 맞는 거죠. 누가 먼저 팔고 나가냐 게임이니까. 그래서 한가 갔다 대충 그 정도로 보여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 빨리 빠지냐 천천히 빠지냐 그거죠. 신규 종목들 최근에 등록된 것들 보면요, 한결같이 흐름이 다 똑같아요. 첫날 대량 거래 터지고 외인 기관 다 팔고 그 다음부터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장기적으로 하향. 똑같은 패턴. 근데 이런 거 무슨 분석 이런 게 뭔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회사들 바닥에 52주 신저가에 널려 있는데. 그래서 굳이 이런 거 요즘은 볼 필요 없다 싶으니까 안 보죠. 오늘도 코스피 외인들이 한 7천억대 팔고 코스닥은 한 500억대 팔았어요. 근데 오른 거 내린 거 보면 코스피 코스닥 거진 비슷해요. 오른 거 내린 거. 코스피는 한 400 몇십 개 오르고 400 몇십 개 빠지고, 코스닥도 한 700 몇십 개 오르고 700 몇십 개 빠지고 약간 비슷한 흐름. 요즘은 다 그래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도 없이 오르고 거래 없이 빠지고 그런 패턴이죠. 오늘 오르면 내일 또 빠져버리고. 그래서 지속성도 없고 그냥 단타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장이 어쨌든 그래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호재, 악재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제가 보는 입장은 금투세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없다. 지금같이 계속 병든 닭 같은 그런 장이 흘러간다.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계속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 말은 뭐냐? 결국은 금투세가 범인이다. 그거 맞다는 거죠. 금투세, 민주당에서 왜 이래 반대합니까? 그죠? 그 속사정을 뭐 100%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항상 이익 보는 놈이 범인이다. 지금 금투세 시행하면 가장 이익 보는 단체가, 그죠? 어딥니까? 사모펀드죠. 그래서 사모펀드가 범인이다.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된다. 이래 볼 수도 있죠. 이래나 저래나 결국은 그죠. 죽어나는 건 개인. 지금 신용이 그죠. 앞전에 날벼락 맞고 주죽주죽 빠지다가 한 17조 찍고 다시 거진 한 17조, 한 7천억, 8천억 오르다가 지금 다시 신용 16조대로 내려왔죠. 그럼 며칠 사이에 또 1조 털린 거예요. 개인은 항상 그래요. 조금만 뭐 하면요, 뭐 신용 막 밀고 들어갔다가 또 다 반대매매 맞고 다 털리고 또 들어갔다가 반대매매 맞고 털리고 계속 반복.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을 부르고 매수세는 없고 재미없는 장이 계속 흘러가요. 이런 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지금은요,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사고팔고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손실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를 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요. 금투세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흐름, 뭐 그런 장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그죠? 그 하면서 그 어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건 스탠리의 조작질이다, 장난질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거 다 팔아치우고 나서 그냥 그 악성 보고서 하나 내놓은 거다. 그죠? 원래 그래요. 이 사람 심리가. 주식파는 모건이나 뭐 개인이나 똑같아요. 개인들도 그러죠. 내 팔고 나서 한가 가면 와 좋아라 기뻐하죠. 상가 가서 내 건 낼름 팔아먹고 나니까 얘가 쭉 무너지면 와 딱 기분 좋다. 그 심리가 똑같아요. 모건 스탠리도 그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팔아치우고 나서 이거 엄청 안 좋다 하고 보고서 하나 내놓은 거예요. 그게 다다 그랬죠. 그런데 주말에 그 어떤 술자 쓰게 가니까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저희야 뭐 구독자가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그걸 보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너무 저희의 일방적인 생각이다. 네가 모건 스탠리 그런 사람들보다 똑똑하냐? 그런 질문?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모건 스탠리 그쪽 보고서 낸 사람이 왜 내보다 무조건 똑똑해야 되느냐? 내가 똑똑할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뭐 대충 일하고 흘러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이슈가 있으면요.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면 스스로가 분석하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요. 털려도 상관없어요. 털려도 상관없지만은 계속 그런 뭔가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뭔가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 얘가 장난질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뭐 무턱대고 막 뭐 제 생각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첫째는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HBM이 공급 가능이다. 공급 가능이니까 내년에는 반도체 차가운 겨울이 올 것이다. 안 좋다 그 말이죠. 그래서 팔아라. 물론 자기네들이 먼저 다 팔아치우고 나서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내 팔고 나서 더 떨어져라. 내 팔고 난데 오르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떨어져라 해가 악성 보고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논리가 제가 봤을 때 너무 안 맞아요. 그럼 뭐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그 내년에 HBM 해가 생산하면 뭐 마이크론, 뭐 삼성,
뭐 삼전, 뭐 하이닉스 이 세 업체가 거진 다 차지하죠. 그러면 내년에 삼전, 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거 대충 해가지고 추산해서 여기에서 뭐 HBM 뭐 한 40만 장 생산할 것 같다. 그런데 시장 수요 대충 예상해 보니까 한 26만 장 정도다. 그러면 14만 장 정도가 남아돈다. 공급 가행이다. 결국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시장 수요가 26만 장이다. 이 근거도 마땅치 않아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그 메이저 업체들 대충 뭐 그냥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다. 근데 그 조사 근거도 없어. 그냥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고서 내는 거 똑같아요. 저는 내년에는 HBM 공급 부족이다. 왜? 내가 메이저 업체들 대충 전화해 보니까 내년에 한 80만 장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생산이 40만 장이다. 그럼 40만 장 부족하다. 그 말이랑 똑같아요. 그죠? 지금 현재 내년에 공급 가행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백데이터가 없어. 그냥 메이저 업체에 대충 알아보니까 그 정도라. 이러니까 신뢰성이 없다. 저는 무시. 그러면 이 정도로, 그죠? 이 정도로 뭐 약간 빈약,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항상 그런 쪽으로 행동을 하는 게요. 어떤 기사가 나와요. 누군가가 어떤 기사를 썼다. 그러면요. 그 기사에 대한 신뢰성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기자가 그 전에 쓴 기사를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맞나 안 맞나 보는 거죠. 저도 또 똑같아요.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을 했다. 근데 추천하는 것마다 막 전부 고점이고 딱 추천한 그 시점이 귀신같이 고점이야. 끝없이 추락해. 이러면 당연히 욕을 먹겠죠. 그죠? 똑같아요. 얘가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냈어. 그런데 그전 거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전 거를 찾아보고 이야기해라. 그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찾아보죠. 내가 왜 그걸 찾아봐? 그러니까 시장 흐름을 모르는 거죠. 아, 모건 스탠리가 사기를 치고 있구나.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찾아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지금 뭐 삼전 하이닉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게 막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모건이 불과 한 3개월 전에는 뭐라 했는지 알아요? 하이닉스 최고다고 했어요. 극찬을 했어요. 하이닉스가 내년에 25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40조가 넘을 것이다. 45조, 6조, 막 그렇게 전망을 해놨어요. 그랬는데 불과 세 달도 안 지나서 팔아라고, 그죠? 폭망이라고. 목표가 26만 원에서 12만 원. 폭망. 이게 보고서입니까? 보고서를 뭐 발로 씁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봐서는 모건 스탠리 그냥 일기장. 쥐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지 생각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휘둘리 가지고 하이닉스가, 그죠? 대한민국 넘버2고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회사가 이 달랑 모건 스탠리의 근거도 없는 보고서 하나 때문에 장중에 11%가 폭락을 하고 이 사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도, 그죠? 장도 엉망이고 무엇보다 기관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다. 그래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결같이 뭐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계속 모건 스탠리는 하이닉스를 나쁘다고 계속 했으면 신뢰도가 있죠. 근데 지그하고 계속 살 때는 좋다. 내년에 영업이익 40조가 넘어간다. 떠들다가 지그 다 팔아치우니까 이제 나쁘다. 그죠? 이게 이 바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건이라고 대단하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큰 도둑, 작은 도둑 그 차이죠. 지난해나 똑같아요. 운영하는 돈만 틀릴, 단위가 틀릴 뿐이죠. 흔히 이런 걸 돈폭력이라고 하죠. 돈폭력. 그냥 돈폭력일 뿐이에요. 공매도가 왜 무서워요? 없는 물량 계속 두드려 패죠. 끝없이 팔자 하면 어떻게 당해내요? 그래서 공매도가 무서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식이 무조건 올라야 되지만 얘네들은 떨어져도 돈 버는 방법이 있으니까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치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나쁘다 이야기해서 떨어뜨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선물 옵션 공매도 이용해서 수익 챙기고 그럼 나중에
한 12만 원 똥값에 널려 있으면 그때 또 왕창 사가지고 뭐래요? 좋다. 하이닉스 지긴다. 무조건 사라. 또 그럴 거예요. 그게 이 바닥이니까. 그래서 너무 얼매일 필요 없다. 그래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죠? 금리 인하했죠. 미국이 금리 인하 시작했어요. 금리 인하는 호재라 그랬죠. 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비싼 그죠? 가만히 앉아서 5% 이자 수익 발생되다가 이제는 이자가 2%로 떨어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편안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금융들이 이제는 돈 벌러 가야 돼요. 그죠?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음식 받아 먹다가 이제 안 떨어지니까 굶어 죽느니 사냥하러 가야 돼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이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이제 결국은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죠? B컷 0.5 인하했어요. 호재죠? 근데 이 호재를 시장이, 개인이 왜 호재라고 인지를 못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죠? PC가 어떻고, PPA가 어떻고, 막 온갖 물가. 왜 물가의 노래를 불렀어요? 물가가 잡혀야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금리가 떨어져야 주식시장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온통 물가. 근데 이제 물가 다 잡혔어. 다 잡히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 뭐라고 핑계를 해요? 금리 떨어지니까 왕창 0.5나 떨어뜨리는데요. 왜? 뭐라고 해요? 경기 침체라 그러죠.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면 오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고용률, 실업, 그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갖다 붙여. 그러면 그 애네들이 이야기하는 그 숫자를 보고 그대로 우리나라 유튜버들, 주식시장, 금융 그대로 갖다 붙여요. 누가? 월가에서 써주는 거, 모건에서 써주는 거. 그거 보고 그대로 와서 읽어요. 4대주의. 미제는 무조건 최고야. 미국 아들이 말하는 건 무조건 정답이야. 그냥 앵무새대로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고용이 침체인지, 실업률 4.0에서 4.4, 4.5, 이 큰일 났어. 과연 그럴까요? 찾아보면 정답이 나온다 했잖아요. 세밀하게 띄져보면. 그죠? 그건 얼마든지 조작이 돼요. 실업률이란 것도요. 질이 있어요, 질. 예를 들었어요. 지금 대학생이 100명이 있어. 이 100명인데 이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90명이 남았어. 그럼 이 90명이 뭐예요?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이런 데 알바하고 있는 거예요. 알바하면서 계속 대기업 원서를 집어넣어. 그러다가 면접봐가 합격을 했어. 합격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합격하면 당연히 편의점 알바 그만두죠. 그만두고 대기업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 편의점 알바를 사람들이 와 그만뒀어. 아니면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는다. 대한항공에서 사람을 50명을 뽑는다. 공고가 떴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되든 안 되든 몰라. 그래도 편의점 알바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전부 편의점 알바 그만두고 면접 보러 왁 딱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왁 올랐어. 제가 보는 관점은 딱 그 정도예요. 지금 미국의 상황이. 저는 그렇다 생각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도요.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극명하게 달랐잖아요. 트럼프 된 거 어때요? 그 불법 이민자들 전부 추방 다 시켜버렸죠. 다 쫓아냈어요. 그러면 사람은 부족한데, 그죠? 일자리는 남아돌아. 그러니까 임금이 확 오르죠. 그러니까 백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트럼프 최고라고. 왜? 그만큼 돈을, 시급이 막 오르고 자기네들 일자리가 넘쳐났으니까. 그럼 바이든 때는 또 상황이 틀리죠. 이민자들을 대거 확 받아들여요. 그럼 시급이 떨어져요. 또 백인 우대 못 받죠.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거기에서 계산을 해보면 웬만큼 비슷하게 이해는 된다는 거죠. 아, 이 지금의 실업률,
이런 것들은 이런 현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는 침체라고 볼 수 없다. 근데 금리 인하는 진행형이다. 그럼 앞으로 뭐 단기적이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시장에 돈이 풍부해지니까 유동성 장세로 주식시장이 좋아질 여력이 많다. 이래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죠? 시차는 있겠죠. 언제 될 거냐. 그거는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시장은 금투세에 휘둘리고 그죠? 미국이라면 월가라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대주의 이런 사상. 결국 그게 뭐냐요? 우리 금융시장이 스스로가 자생력이 없어요. 실력도 능력도 사람도 인재도 시스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조짜리가 외인들이 3천억 팔았다고 11% 폭락하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니까. 기관들은 뭐예요? 기관들은 국내 주식 다 팔아가지고 미국장 하러 가자 부추기기 바쁘고 그죠? 그리고 공모주 도박판 하기 바쁘고 개인들 수준도 그거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장이 막 휘둘리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죠? 외인들 움직임에 훨씬 심하게 많이 휘둘리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은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거 열심히 지켜봐요. 왜? 살려고. 언제? 외인들 포지션 변화 보면서 사면 요것도 이제는 돈이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장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흐름을 봐야 되니까 이제는 대형주도 고민해 봐야 되겠구나. 그동안 안 보던 종목들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이제 열심히 체크하고 보고 있어요. 장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래 가는 거죠. 내일 모레 뭐 한 25일 그때 그죠? 그거 있죠. 그 정부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 이런 것도 발표한다 그러죠.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죠? 뭐 어떤 진짜 저 PBR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택도 없이 그죠? 기관들 주식 팔아먹으라고 또 대국민 사기치는데 도와주는 그 정도. 그러면 뭐 금융주, 뭐 은행주, 뭐 정권주 뭐 이런 것들 이미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요거를 갖다가 코리아 밸류업 주요 종목으로 쫙 등록시켜 놓고 개인들 왁 사러 들어오면 걔네들은 기관들은 왕창 팔아먹고 그런 또 막 대국민 쇼 사기극 발판 깔아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 여태 뭐 금융주, 정권주, 은행주 뭐 이런 것들이 전신이 포함돼서 뭐 발표 그러면 이것도 끝장났다. 이거 팔아먹기 위한 또 쇼 하는구나. 결국은 코리아 밸류업도 대국민 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진짜 비인기 종목인데 PBR이 엄청나게 낮은 종목들 배당 많이 주는 고배당주 비인기 종목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켜서 그죠? 시장이 투기 단타가 아닌 그죠? 뭐 배당이나 장기 투자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고 한 25, 26일 그때 그 또 미국의 마이크론 또 실적 발표되겠죠. 실적 발표되면 또 이거를 빌미로 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론 안 좋으면 또 침체 맞잖아. 반도체 안 좋아. 그러면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죽으라고 주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단기 움직임은 마이크론 실적도 봐야 되고 우리는 또 금투시 확인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전부 그죠? 나쁜 거 전부 나쁜 것만 보여요. 뭐 시기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외인들도 바보가 아니겠죠. 지금 이 시기에는 하방 배팅을 쳐야 돈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생각하니까 계속 두드려 패는 거고 또 금투세 때문에 그죠? 큰 손들은 꼼짝달싹도 못하고 얻어 터지는 거고 매물이 매물을 부른다. 그래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인들이 코리아 우리 시장을 팔고 떠난다.
위험하다. 어떤 경기 침체 맞다. 여러 소리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도 없어요. 9월달, 오늘 9월 23일인데 9월달에 지금 외인들이 한 6조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한 달, 그죠? 월간 매도로 보면 엄청나죠? 6조. 그동안 쭉 사주다가 팔고 있으니까. 와, 많이 팔았다. 무섭다. 할 수도 있지만요. 근데 다른 거 다 접어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딱 계산해도요. 한 6조 넘어요. 매도가. 그 말은 뭐냐? 9월 달에 외인들이 지금 6조를 넘게 팔고 있지만 대한민국 주식을 다 판 게 아니고 결국 속을 들이다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개만 팔았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했다. 이래 보는 거죠. 결국은 그 뭐냐? 조작질 한다는 거예요. 보고서, 모건스탠리 보고서 띄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리 다 판 다음에 보고서 내서 지금 하락 유도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또 싼 가격에 또 싸가리 끌어모아요. 그리고 나서 또 보고서 내겠죠. 인공지능 시대다. 그죠? 데이터 센터가 미래,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또 떠들어요. 그게 얘네들의 영업하는 방법이니까. 맨날 당하는 것은 우리고. 그죠? 그 부분이 참 답답하죠.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 금투세 요것만 해결되면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전망 좋다. 나쁠 거 없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금투세, 이 문제가 가장 크다. 걱정이다. 계속 보고, 확인하자. 그런 식이고요.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만일 금투세가 해소되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냥 열심히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여름, 그 뜨거운 여름, 아직도 끝난 건 아니에요. 내일 되면 또 반팔 입고 다니겠죠.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죠.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것은, 그죠? 그게 무엇이 됐든 영원한 것은 없다. 결국은 모두가 변한다. 주식시장도 변하겠죠. 지금 이 분위기가 영원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바뀌겠죠. 그 바뀌는 과정까지가 힘들겠죠. 그렇지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죠? 할 수 있는 거를 뭔가를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훨씬 주식쟁이가, 그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 9월 24일 월요일 개인적인 생각 마무리하겠습니다.